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까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돌봄과 의료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100만 명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도 24시간 간병에 한 달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30년 후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한 운동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몸의 쇠약함은 단순히 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혹시 신체 노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치매는 아니지만 바깥 활동이 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까지 함께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을 꺼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 우울감은 식욕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잘 먹지 못하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 인지, 정서는 늘 함께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신체 기능의 저하, 즉 근육의 상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열흘만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근력은 최대 3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앓고 난 뒤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근육 통장의 잔고를 넉넉히 채워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 몸을 지탱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최소한의 근육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근육,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의 근육량과 근력은 30대 중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마치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얼음과도 같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우리 몸의 골격에서 근육이 10kg에서 15kg만 사라져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조차 힘든 침상생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사 시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과 발달을 하는 유년기, 둘째는 건강한 성인기입니다. 이 성인기는 흔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시기죠. 성장 에너지가 더는 필요 없고 호르몬 변화로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이 모든 규칙이 뒤바뀌는 제3의 대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에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화 저항이란 우리가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근육이 이 재료를 가져가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효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레고 블록 100개로 멋진 성을 만들었다면 노년기에는 같은 100개로 작은 오두막 하나 짓기도 벅찬 셈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성인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거의 2배 가까이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동화 저항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만 겨우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건강 상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즉 코어를 단단히 잡고 달려야만 러닝은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복합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주로 앉아서 생활하며 신체 활동이 거의 없던 분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가분수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초 체력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것은 마치 약한 기초 공사 위에 무거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결국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를 집중시켜 부상을 유발하거나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달리기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스트레칭과 다면적인 근력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상 없이 더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시작은 맨몸 근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라고 하면 흔히 복근만 떠올리지만 사실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대한 기둥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횡격막에서부터 복근, 등 근육, 골반저 근육, 그리고 허벅지 깊은 곳의 근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코어가 튼튼하면 골프 비거리가 늘어나고 달리기 자세가 안정되어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코어 근육은 우리 내부 장기의 기능과도 직결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거나 이식도 역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횡격막이 식도를 꽉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어 운동은 단순히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단의 규칙은 젊을 때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지만 앞서 말씀드린 동화 저항 때문에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2g에서 5g까지 섭취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계란으로만 따지면 약 15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50g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질을 따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나 콩을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근육 생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오히려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잡곡밥이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적절히 자극하는 흰쌀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생성 센서를 깨우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신호, 즉 인슐린 분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역설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식단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성장을 촉진했던 어린 시절처럼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은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회식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끼니를 걸을 때 근육 단백질이 맹렬하게 분해됩니다. 아이를 한 끼 굶기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노년기에 스스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생선, 저녁에 고기 한 점이라도 챙겨 드시면서 세 끼에 걸쳐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삶의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충분히 잠을 자고 오버트레이닝을 피하며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효과적이었던 간헐적 단식이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노년기에는 독이 되어 가속 노쇠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삶의 전략을 능동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의 건강법과 노년의 건강법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동과 식단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흔들림 없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까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돌봄과 의료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100만 명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도 24시간 간병에 한 달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30년 후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한 운동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몸의 쇠약함은
단순히 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혹시 신체 노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치매는 아니지만 바깥 활동이 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까지 함께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을 꺼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 우울감은 식욕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잘 먹지 못하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 인지, 정서는 늘 함께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신체 기능의 저하, 즉 근육의 상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열흘만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근력은 최대 3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앓고 난 뒤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근육 통장의 잔고를 넉넉히 채워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 몸을 지탱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최소한의 근육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근육,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의 근육량과 근력은 30대 중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마치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얼음과도 같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우리 몸의 골격에서 근육이 10kg에서 15kg만 사라져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조차 힘든 침상생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사 시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과 발달을 하는 유년기, 둘째는 건강한 성인기입니다. 이 성인기는 흔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시기죠. 성장 에너지가 더는 필요 없고 호르몬 변화로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이 모든 규칙이 뒤바뀌는 제3의 대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에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화저항이란 우리가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근육이 이 재료를 가져가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효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레고 블록 100개로 멋진 성을 만들었다면 노년기에는 같은 100개로 작은 오두막 하나 짓기도 벅찬 셈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성인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거의 2배 가까이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동화 저항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만 겨우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건강 상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즉 코어를 단단히 잡고 달려야만 러닝은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복합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주로 앉아서 생활하며
신체 활동이 거의 없던 분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가분수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초 체력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것은 마치 약한 기초공사 위에 무거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결국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를 집중시켜 부상을 유발하거나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달리기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스트레칭과 다면적인 근력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상 없이 더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시작은 맨몸 근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라고 하면 흔히 복근만 떠올리지만 사실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대한 기둥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횡격막에서부터 복근, 등 근육, 골반저 근육, 그리고 허벅지 깊은 곳의 근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코어가 튼튼하면 골프 비거리가 늘어나고 달리기 자세가 안정되어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코어 근육은 우리 내부 장기의 기능과도 직결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거나 이식도 역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횡격막이 식도를 꽉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어 운동은 단순히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단의 규칙은 젊을 때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지만 앞서 말씀드린 동화 저항 때문에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2g에서 5g까지 섭취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계란으로만 따지면 약 15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50g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질을 따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나 콩을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근육 생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오히려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잡곡밥이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적절히 자극하는 흰쌀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생성 센서를 깨우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신호, 즉 인슐린 분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역설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식단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성장을 촉진했던 어린 시절처럼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은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회식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끼니를 걸을 때 근육 단백질이 맹렬하게 분해됩니다. 아이를 한 끼 굶기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노년기에 스스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생선,
저녁에 고기 한 점이라도 챙겨 드시면서 새끼에 걸쳐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삶의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충분히 잠을 자고 오버트레이닝을 피하며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효과적이었던 간헐적 단식이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노년기에는 독이 되어 가속 노쇠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삶의 전략을 능동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의 건강법과 노년의 건강법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동과 식단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흔들림 없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까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돌봄과 의료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100만 명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도 24시간 간병에 한 달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30년 후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한 운동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몸의 쇠약함은 단순히 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혹시 신체 노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치매는 아니지만 바깥 활동이 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까지 함께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을 꺼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 우울감은 식욕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잘 먹지 못하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 인지, 정서는 늘 함께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신체 기능의 저하, 즉 근육의 상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열흘만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근력은 최대 3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앓고 난 뒤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근육 통장의 잔고를 넉넉히 채워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 몸을 지탱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최소한의 근육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근육,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의 근육량과 근력은 30대 중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마치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얼음과도 같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우리 몸의 골격에서 근육이 10kg에서 15kg만 사라져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조차 힘든 침상생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사 시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과 발달을 하는 유년기, 둘째는 건강한 성인기입니다. 이 성인기는 흔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시기죠. 성장 에너지가 더는 필요 없고 호르몬 변화로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이 모든 규칙이 뒤바뀌는 제3의 대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에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화저항이란 우리가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근육이 이 재료를 가져가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효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레고 블록 100개로 멋진 성을 만들었다면 노년기에는 같은 100개로 작은 오두막 하나 짓기도 벅찬 셈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성인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거의 2배 가까이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동화 저항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만 겨우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건강 상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즉 코어를 단단히 잡고 달려야만 러닝은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복합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주로 앉아서 생활하며 신체 활동이 거의 없던 분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가분수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초 체력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것은 마치 약한 기초공사 위에 무거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결국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를 집중시켜 부상을 유발하거나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달리기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스트레칭과 다면적인 근력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상 없이 더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시작은 맨몸 근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라고 하면 흔히 복근만 떠올리지만 사실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대한 기둥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횡격막에서부터 복근, 등 근육, 골반저 근육, 그리고 허벅지 깊은 곳의 근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코어가 튼튼하면 골프 비거리가 늘어나고 달리기 자세가 안정되어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코어 근육은
우리 내부 장기의 기능과도 직결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거나 이식도 역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경막이 식도를 꽉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어 운동은 단순히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단의 규칙은 젊을 때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지만 앞서 말씀드린 동화 저항 때문에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2g에서 1.5g까지 섭취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계란으로만 따지면 약 15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50g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질을 따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나 콩을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근육 생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오히려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잡곡밥이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적절히 자극하는 흰쌀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생성 센서를 깨우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신호, 즉 인슐린 분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역설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식단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성장을 촉진했던 어린 시절처럼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은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회식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끼니를 걸을 때 근육 단백질이 맹렬하게 분해됩니다. 아이를 한 끼 굶기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노년기에 스스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생선, 저녁에 고기 한 점이라도 챙겨 드시면서 세 끼에 걸쳐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삶의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충분히 잠을 자고 오버트레이닝을 피하며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효과적이었던 간헐적 단식이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노년기에는 독이 되어 가속 노쇠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삶의 전략을 능동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의 건강법과 노년의 건강법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동과 식단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흔들림 없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까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돌봄과 의료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100만 명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도 24시간 간병에 한 달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30년 후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한 운동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몸의 쇠약함은 단순히 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혹시 신체 노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치매는 아니지만 바깥 활동이 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까지 함께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을 꺼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 우울감은 식욕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잘 먹지 못하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 인지, 정서는 늘 함께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신체 기능의 저하, 즉 근육의 상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열흘만 입원해서 누워 있으면 근력은 최대 3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앓고 난 뒤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근육 통장의 잔고를 넉넉히 채워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 몸을 지탱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최소한의 근육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근육,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의 근육량과 근력은 30대 중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마치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얼음과도 같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우리 몸의 골격에서 근육이 10kg에서 15kg만 사라져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조차 힘든 침상생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사 시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과 발달을 하는 유년기, 둘째는 건강한 성인기입니다. 이 성인기는 흔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시기죠. 성장 에너지가 더는 필요 없고 호르몬 변화로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이 모든 규칙이 뒤바뀌는 제3의 대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에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화 저항이란 우리가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근육이 이 재료를 가져가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효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레고 블록 100개로 멋진 성을 만들었다면 노년기에는 같은 100개로 작은 오두막 하나 짓기도 벅찬 셈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성인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거의 2배 가까이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동화 저항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만 겨우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건강 상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즉 코어를 단단히 잡고 달려야만 러닝은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복합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주로 앉아서 생활하며 신체 활동이 거의 없던 분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가분수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초 체력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것은 마치 약한 기초 공사 위에 무거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결국 특정 관절에 스트레스를 집중시켜 부상을 유발하거나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달리기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그 밑바탕이 되는 스트레칭과 다면적인 근력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상 없이 더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시작은 맨몸 근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라고 하면 흔히 복근만 떠올리지만 사실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대한 기둥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횡격막에서부터 복근, 등 근육, 골반저 근육, 그리고 허벅지 깊은 곳의 근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코어가 튼튼하면 골프 비거리가 늘어나고 달리기 자세가 안정되어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코어 근육은 우리 내부 장기의 기능과도 직결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거나 이식도 역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횡격막이 식도를 꽉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배변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어 운동은 단순히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단의 규칙은 젊을 때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지만 앞서 말씀드린 동화 저항 때문에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2g에서 5g까지 섭취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계란으로만 따지면 약 15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50g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질을 따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나 콩을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근육 생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오히려 고기, 생선, 계란과 같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잡곡밥이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적절히 자극하는 흰쌀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생성 센서를 깨우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신호, 즉 인슐린 분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식단은 역설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식단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성장을 촉진했던 어린 시절처럼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은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회식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끼니를 걸을 때 근육 단백질이 맹렬하게 분해됩니다. 아이를 한 끼 굶기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노년기에 스스로 끼니를 거르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생선, 저녁에 고기 한 점이라도 챙겨 드시면서 세 끼에 걸쳐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삶의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충분히 잠을 자고 오버트레이닝을 피하며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효과적이었던 간헐적 단식이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노년기에는 독이 되어 가속 노쇠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삶의 전략을 능동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의 건강법과 노년의 건강법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동과 식단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흔들림 없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까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은 돌봄과 의료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이 100만 명 이상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금도 24시간 간병에 한 달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30년 후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한 운동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몸의 쇠약함은
단순히 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혹시 신체 노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치매는 아니지만 바깥 활동이 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까지 함께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을 꺼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 우울감은 식욕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잘 먹지 못하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 인지, 정서는 늘 함께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아쇠가 바로 신체 기능의 저하, 즉 근육의 상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열흘만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근력은 최대 3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앓고 난 뒤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채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근육 통장의 잔고를 넉넉히 채워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내 몸을 지탱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최소한의 근육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근육, 언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의 근육량과 근력은 30대 중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마치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얼음과도 같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이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우리 몸의 골격에서 근육이 10kg에서 15kg만 사라져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조차 힘든 침상생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사 시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과 발달을 하는 유년기, 둘째는 건강한 성인기입니다. 이 성인기는 흔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시기죠. 성장 에너지가 더는 필요 없고 호르몬 변화로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이 모든 규칙이 뒤바뀌는 제3의 대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에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화저항이란 우리가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근육이 이 재료를 가져가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효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레고 블록 100개로 멋진 성을 만들었다면 노년기에는 같은 100개로 작은 오두막 하나 짓기도 벅찬 셈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성인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을 거의 2배 가까이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동화 저항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만 겨우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건강 상식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즉 코어를 단단히 잡고 달려야만 러닝은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복합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주로 앉아서 생활하며
신체 활동이 거의 없던 분이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가분수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초 체력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것은 마치 약한 기초공사 위에